오랜만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먼 옛날 아버지가 조폭들에게 맞아가며 구했던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 고달팠는데 아버지를 추억하던 그 시간이 제겐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연한 만남이 저에게 이토록 가슴 따뜻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의 붉은 노을이 빌딩 숲 사이로 저물어가던 오후 5시, 뉴 서울 호텔 18층 복도에서는 정혜순의 발소리만이 고요히 울렸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지친 발걸음을 이어가는 그 여인의 얼굴에는 50년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얼핏 보면 평범한 호텔 청소 여직원일 뿐이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누구도 모를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802호 정리 완료했습니다. 정혜수는 무전기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림자처럼 일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대답 대신 건조한 한마디가 돌아왔죠. 다음은 2001호.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기계와 대화하는 듯한 냉랭함이 무전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정혜수는 무심결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5년째 이 호텔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름 대신 저기요나 청소 아줌마로 불리는 일상에 마음이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도 아침 조회 때 젊은 직원들은 서로 웃고 떠들며 정혜순을 향해 힐끗거렸죠. 저분은 왜 저렇게 오래 청소만 하실까? 라는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지만 정혜순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청소용품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입 직원 2명이 킥킥거리며 나왔어요. 정혜순과 마주치자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죠. 그 회장님 방 청소한다는 아줌마 맞지? 귓속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혜순은 애써 모른 척 청소 카트를 밀었어요.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2001호. 정혜순의 손이 잠시 문고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방은 다른 객실과 달랐어요. 2주 전부터 호텔의 최상층 스위트룸에 장기 투숙 중인 한도윤 회장. 국내 5대 재벌 중 하나인 한 그룹의 총수였죠. 정혜순이 이 방의 청소를 맡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원래 담당이던 김 실장이 갑자기 아파서 빠지는 바람에 급히 배정받은 방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정혜순은 조심스레 노크했습니다.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죠. 넓은 스위트룸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혜순은 이런 방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가끔 상상하곤 했어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죠. 침대 시트를 정리하면서 정혜순의 손에 종이 한 장이 닿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1970년대로 보이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작은 철공소가 찍혀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포항 1976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위트룸의 문이 열렸어요. 70대 중반의 노인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한도윤 회장이었죠. 정혜순은 황급히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정혜순은 서둘러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잠시 정혜순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갔죠. 괜찮소? 계속하시오. 정혜수는 고개를 숙인 채 급히 남은 일을 마무리했어요. 회장의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빠르고 조용하게 청소를 마쳤죠. 그녀가 방을 나서기 직전 한도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정혜수는 잠시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5년간 이 호텔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물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혜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죠.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내 방은 계속 정혜순 씨가 맡아주시오. 이 한마디가 정혜순의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호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혜순이 한도윤 회장의 객실을 담당하게 된 이후로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면 이제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 것이죠.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정혜순의 귀에 젊은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어제도 정혜순 씨 회장님 방에서 1시간이나 있었대. 청소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다른 직원이 키득거리며 대답했죠. 청소만 한다고 누가 믿겠어. 나이 들어 보이지만 옷 벗으면 모를 수도 있지. 정혜수는 커피잔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참아온 그녀에게 이런 소문 하나쯤은 견딜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변명하는 것보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죠. 정혜순 씨, 호텔 관리부장인 김 부장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평소 정혜순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돌던데. 정혜순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한도윤 회장님은 우리 호텔 최고의 VIP시죠. 아시다시피 호텔 평판이 중요합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묻어났어요. 혹시 회장님께서 뭐 주신 것 있습니까? 정혜순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일을 할 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저는 그저 청소를 하고 경청할 뿐이에요. 김 부장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하여튼 조심하세요. 회장님 방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불필요한 대화도 삼가는 게 좋을 겁니다. 정혜수는 그날 오후에도 20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혜순이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죠. 오늘도 왔군요, 정혜순 씨. 한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정혜순은 회장의 방을 청소하면서 종종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한도윤은 대부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가난했던 어린 시절, 사업을 시작하던 험난했던 나날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1976년 포항 시절에 관한 이야기만은 결코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정혜순이 물었어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창문을 열자 초여름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혜순은 조용히 청소를 이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약병들을 정리하고 침대 시트를 가지런히 펼쳤죠. 한도윤은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순 씨는 항상 조용하군요. 사람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않고. 정혜순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제가 할 일은 청소뿐입니다. 그런데 한도윤이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정 씨의 눈을 보면
내가 알던 누군가가 생각나는군요. 정혜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닮아 있죠. 방을 나서는 정혜순의 뒤로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이 눈짓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 1시간이나 있었네. 누군가 속삭였죠. 그러나 정혜순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의 침묵은 계속될 테니까요. 저녁 11시 정혜순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반지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밤거리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허리가 아팠습니다. 호텔 침대 시트를 갈다가 순간 삐끗한 탓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아픔을 호소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녹슨 철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자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장마철만 되면 물이 새는 반지하 방이지만 정혜순에게는 그마저도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혜순아, 지금 몇 시니? 밥은 먹었어? 정혜순은 신발을 벗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호텔에서 먹고 왔어요. 거짓말이었죠. 오늘도 점심 대신 커피 한 잔으로 배를 채웠고 저녁은 그냥 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줄 약값을 아끼기 위해서였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은 이제 딸의 얼굴도 가끔 헷갈려 했지만 그래도 정혜순은 감사했어요. 아직 어머니가 곁에 있으니까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정혜순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 누가 왔다 갔어. 누가요? 정혜순의 눈썹이 찡그려졌어요. 등록금 때문에. 뭐라던데? 정혜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 민지의 대학교에서 독촉 전화가 왔던 모양이에요. 이번 학기 등록금이 밀린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죠. 식탁 위에는 빨간색으로 최종 납부 기한이라고 적힌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정혜순은 냉장고로 향했어요. 텅 빈 냉장고 안에는 김치와 두부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내일은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죠. 욕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 정혜순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새치가 늘어났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꾸미는 일을 포기했던 그녀였죠.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열자 오늘 받은 봉급 명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혜순은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월급에서 보험료, 세금, 이자를 제하고 나면 남는 건 얼마 없었죠. 그나마도 내일이면 대부분 빠져나갈 돈이었습니다. 정혜순은 달력을 바라봤어요. 이틀 후면 주말이고 그날은 동네 세탁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일이 끝나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뜨거운 스팀 속에서 다림질을 하는 일이었죠. 그 일로 번 돈이 딸의 생활비가 되곤 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대학교 3학년인 딸 민지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 나 이번에 장학금 신청했어. 혹시 될지도 몰라. 정혜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곧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딸에게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으니까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하고 있네.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방 한 구석에는 호텔에서 한도윤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수집해온 신문 기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기사 속에는 정혜순이 절대 말하지 못했던
자신과 한도윤 회장의 숨겨진 인연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침묵만이 그녀의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호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려왔어요. 정혜수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 한도윤 회장의 스위트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청소가 늦어져서요. 정혜수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엔 한도윤이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는 때였어요. 한도윤은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죠. 마치 과거의 한 장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정혜순 씨. 한도윤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정혜수는 침대 시트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비 오는 날은 추억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한도윤은 갑자기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던 것이었죠. 이상하게도 오늘은 말하고 싶어지는군요. 정혜순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어요. 내가 젊었을 때 한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줬지. 덕분에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한도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평생 그분을 찾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어. 정혜수는 청소를 멈추고 한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거의 50년간 억눌러왔던 진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말해야 할까? 계속 침묵해야 할까? 그 순간 정혜순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정혜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1976년 포항 철공소 뒷골목 이야기세요? 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사진첩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한도윤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정혜수는 천천히 걸어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펼쳤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한도윤과 또 다른 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을 숨겨주고 대신 맞았던 사람이 정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아버지입니다. 한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혜순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기철의 딸이라고요? 정혜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한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3세의 노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찾게 될 줄은 몰랐소. 내가 평생 찾던 은인의 딸이. 비는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 속에서 48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포항의 어느 비 오는 날 죽음의 위기에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살아난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청년이 지금의 한도윤 회장이 되기까지의 긴 여정.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빚은 결코 잊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도윤의 스위트룸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두 사람은 지난 5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정혜순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한도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패여 있었죠. 1976년 겨울이었습니다. 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나는 사업 초기였소. 철강 재료를 밀수해서라도 공장을 돌려야 했던 시절이었지. 정혜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조각조각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죠. 포항 항구에서 물건을 받다가 경쟁사에 쫓기게 됐소.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 한도윤의 눈에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도망치다 우연히 들어간 곳이 당신 아버지의 철공소였지. 정혜순의 눈앞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추운 겨울 아침 다리를 절뚝이며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 윤기철 씨는 나를 보자마자 창고 안에 숨겨주었소. 자신은 모른다고, 그런 사람은 본 적 없다고 했지.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 철공소를 뒤지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맞았어요. 정혜순이 담담하게 이어받았습니다. 쇠파이프로 다리를 내리쳤죠. 뼈가 으스러졌다고 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당신 아버지는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소. 나 때문에. 한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살아남아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모두 그분 덕분이었는데. 정혜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갓 태어난 자신을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철공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날 도와준 청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정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걱정하셨죠. 살아있는지 잘 지내는지. 한도윤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평생 그분을 찾았소. 포항으로 돌아가 철공소를 찾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뒤였어. 윤기철이라는 이름으로 수소문했지만 한도윤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찾지 못했소. 그리고 이제 와서 그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정혜수는 조용히 한도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동이 트는 창밖으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한도윤은 문득 깨달은 듯 정혜순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대접을 받았던 거였구나. 한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내가 누군지.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회장님을 뵙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간직하던 신문 스크랩에서 본 얼굴이었으니까요. 한도윤의 주름진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깊은 빚진 마음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이제야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구나. 한도윤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도윤 회장은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병세가 좋지 않다며 긴 시간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말했죠. 한도윤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 그는 집무실에 비서실장 박지원을 불렀어요. 내 유언장을 준비하게. 한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나직했지만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직은. 박지원이 머뭇거렸지만 한도윤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내가 소유한 주식의 상당 부분을 윤기철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도록 해. 한도윤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그리고 정혜순 씨에게 꼭 고맙다고 전하게.
그녀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빚을 갚지 못한 채 떠날 뻔했어. 박지원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어렸습니다. 정혜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죠. 그녀는 단지 호텔 청소 여직원이었는데 왜 회장이 유 원장에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비서실 내부에서 한도윤의 유 원장 내용이 새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지만 중요한 부분이 생략된 채 호텔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들었어? 정혜순 씨가 유산도 일부 받는다더라. 휴게실에서 한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뭐, 진짜? 그래서 회장님 방을 자주 드나들었던 거야? 다른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역시 돈 받고 관계 있었던 거네. 그동안 우리가 뭘 몰랐던 거지. 누군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후 근무 시간 정혜수는 직원들의 달라진 시선을 피부로 느꼈어요. 더 이상 뒤에서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를 멈추었죠. 정혜순 씨, 김 부장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불편해 보였어요. 회장님, 유 원장에 당신 이름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정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호텔 규정상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사직서를 쓰겠습니다. 정혜순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혜순은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5년간 일했던 호텔을 떠나는 순간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해 한도윤 회장의 명예를 지키거나 거짓 소문에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정혜수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희생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리고 윤기철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 정말 회장님이랑 그런 사이였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감히 물었습니다. 정혜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슬픔과 평온이 공존하는 특별한 미소였습니다. 모든 진실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날 저녁 정혜수는 마지막으로 한도윤 회장의 방을 찾았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한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떠나시나요? 한도윤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합니다. 미안하오. 내 때문에. 한도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건강만 챙기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그날을 위해서. 서울 강남 최고급 장례식장의 대형홀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도윤 회장의 장례식에는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들었어요. 화환과 조화가 넘쳐나는 가운데 한 여인이 소박한 차림으로 장례식장 뒤편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정혜수는 검은 원피스에 낡은 코트를 걸친 채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기 봐, 정혜순 씨야. 어떻게 얼굴을 들고 여기에 오지? 한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유산 챙기러 왔나 봐.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정혜수는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사진 속 한도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한 그룹의 최고 법무 책임자가 단상에 올라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고인이 되신 한도윤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재산 분배와 회사 경영권 이양에 관한 내용이 이어진 후 모두가 놀랄 만한 내용이 언급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법무 책임자가 잠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정혜순 씨는 제게 은인의 딸이자 제가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해준 분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윤기철 씨는 1976년 포항에서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에 제 재산의 일부로 윤기철 장학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장내에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혜순에게로 향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형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비춰졌어요. 1976년 포항 철공소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도윤과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윤기철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갓난아기가 바로 정혜순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고인께서 평생 간직해 오셨던 유일한 증거입니다. 법무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포항에서의 사건 이후 회장님은 윤기철 씨를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호텔에서 그의 딸 정혜순 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호텔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떠돌던 소문과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혜순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죠. 정혜순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그녀를 주시했어요. 그녀는 단상 앞에 놓인 영정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 김 부장이 정혜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순 씨, 오해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혜순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침묵하셨던 겁니까?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정혜순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소리를 내는 법이죠. 아버지께서 그러셨듯이 6개월 후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윤기철 장학재단 개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오후 정장을 차려입은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정혜순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수개월간의 변화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지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잔잔한 평온함이 그녀의 미소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혜순의 옆자리에 앉은 딸 민지가 물었어요. 민지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더 이상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혜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단상 위에는 한 그룹의 새 회장과 주요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윤기철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철공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오늘 저희 윤기철 장학재단의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30명의 학생들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학생들이 한 명씩 단상에 올라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꿈을 키워온 청년들이었어요. 정혜순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생이 대표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포항 출신의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저는 포항의 작은 철공소에서 자랐습니다. 그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가족은 늘 생계가 어려웠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에게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윤기철 선생님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정혜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혜순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기쁨과 보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여기자가 정혜순에게 다가왔어요. 정혜순 씨, 윤기철 선생님의 딸로서 어떤 기분이신가요? 정혜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이라고. 오늘 저는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 호텔에서 정혜순을 무시하고 소문을 퍼뜨렸던 직원들 몇몇이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혜순은 더 이상 청소 여직원이나 소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제 윤기철의 딸이었고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아준 이름을 남긴 여인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향하는 길, 정혜순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아버지가 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혜순의 침묵은 결국 가장 큰 소리가 되어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래를 바라봅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정혜순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실제 일어났을 법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